보신 것처럼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보입니다. 사회부 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벌 불원서라는 게 그러니까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그 의사를 나타낸 서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의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온라인에서 이런 양식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충분한 사과를 받아서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쓴 뒤 인감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내면 됩니다. 이 과정에 돈이 오갔다면 합의금 액수도 쓰면 됩니다. 예, 저희가 지적하려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한 장만 내게 되면은 스토킹범이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고 때려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토킹도 협박이나 폭행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BN 법조팀이 스토킹 범죄 처벌 판결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피해자 처벌 불원서를 내자 한 달도 안 돼 다시 스토킹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밤늦게 헤어진 연인 집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죽이겠다는 협박에 통장 이체 내역까지 동원해 수백 번 연락을 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합의서로 사건이 그냥 종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당역 사건도 그 경우입니다. 예. 동료 영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도 스토킹 사건 등에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안 써주면 강도를 더 높여서 괴롭히기도 하고 정작 피해자가 제출해서 일단 처벌을 면하면 가해자가 태도를 싹 바꿔 또다시 쫓아다니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토킹 별거 아닌 범죄로 생각하니까 피해자 용서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참담한 사태를 또 맞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접근 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접근 금지의 거리를 100m로 한정을 해놔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100m 뛰면 15초, 걸어서 가면 1분 정도로 그렇죠. 가까운 거리인데요.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가 100m 내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장난 같아도 101m에서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결국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이해가 부족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100m 미만, 99m 미만이고 그 스토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 스토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시선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신당역 사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방문이었어요. 오늘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열흘 만입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어제는 피해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고요. 오늘은 피해자 분유항소에서 조문을 한 뒤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인께서 오랜 기간 큰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통안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김 사장 그리고 스토킹 정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근무 여건으로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